안녕하세요. 유권자 프로젝트의 5번째 발표자 하나고등학교 3학년 한예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에 대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경제, 공정,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150여 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체로 반문의 성격이 공약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비판하는 공약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재앙 경제라고 진단했고 희망 경제라는 프레임을 제시해 변화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중 탈원전 정책 폐기와 노동시장 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공약 이행 사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상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을 선언하며 현재 월성 1호기가 운행 중단,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통합당은 현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더 나아가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전 사업 중단과 함께 경영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의식한 듯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 자금을 조달할 것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노동과 관해서는 노동권 보장에 힘을 쏟는 진보 진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막혀버린 경제 혈관을 순환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안을 비판하며 유연한 근로제의 도입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역시 노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당은 세금을 인하하는 친기업적인 재정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를 안겨주지 않겠다는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삼습니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중 법인세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기존에는 법인소득을 과표 3천억 원, 200억 원, 2억 원으로 기준을 나누어 각각의 초과시 25%, 22%,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2억 원 미만 시에는 10%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통합당의 법인세 정책은 기존 3, 4단계의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는 의미입니다. 과표 200억 원 이하의 법인에는 법인세의 변화가 없으며 그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대기업의 감세를 추구하는 공약입니다. 이처럼 통합당은 자유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확대하고 노력하는데요. 현행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규모를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거래법 역시 개선 및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정책 경제활성화의 방향성으로 국가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재정적자 운영에서 탈피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힙니다. 재정적자는 국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을 말합니다. 위의 조세정책과 국가의 재정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말의 경제학 이론의 흐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경제학계는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통화주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새 케인즈주의가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새 케인즈주의는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 구축효과를 주장한 통화주의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들은 기업의 투자의 증가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정부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이자율 하락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그린스펀 푸드 등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은 마땅한 효과를 얻지 못했고 경제학자들은 다시 케인즈의 정책, 즉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자본 축적 방정식을 통해 재정적자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동시에 과한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생각 역시 양립하며 이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재정정책 관련 공약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국가채무가 이전 정권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다시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재정준칙의 도입을 공약으로 하여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채무 증가 자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현재 약 40%로 일본의 약 200%, 미국의 약 100%에 비하면 낮다는 사실은 상기 내용과 동시에 염두에 두면 좋을 듯합니다. 탄력 근로제와 같은 경제 활성화 정책은 벤처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의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탄력 근로제를 예외 추진하고 M&A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여 각종 교육과 일자리의 확대로
벤처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 관련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통합당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구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인상을 저지하며 고가주택 기준의 완화로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통합당의 공약 중 주를 이룬 재정정책이며 외에도 통합당은 대외정책, 교육, 보건복지 등 각종 분야의 대표 공약을 실었습니다. 먼저 외교와 국방을 비롯한 대외정책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북한 눈치 보기 정책, 북한 퍼주기 정책이라 규정하고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 선언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나온 북한 이탈 주민 강제 송환 금지법 등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북 정책 말고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 GSOMIA의 공식 연장 추진 등 미일과의 군사적, 외교적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번 공약에 담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한 달에 2박 3일간 휴가를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공정의 가치와 학교 내 정치적 중립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정시 전형을 50%로 확대하는 등의 입시 개혁과 사사고 특목고 폐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종 복지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여성 범죄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내 자동차 문제 해결과 국회의장 산하기구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문제로 제기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정책 역시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신, 출산, 보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각종 정책을 실시하며 소득 중심의 건보료를 개편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분야의 복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의 공약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정권의 성격이 공동 공약에도 여실히 드러나며 각종 재정정책의 변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으로 의석수 20석으로 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기존 중도 라인을 표방하던 국민의당 계열인 새 정당의 통합으로 이 통합은 2020년 이루어졌으나 2019년부터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 탓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2020년 1월 바른미래당의 주축이었던 유승민 의원의 탈당,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함께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며 지지율 역시 급락하게 되었고 중도 통합을 표방하며 2월 원내 3개 정당과 원외 청년 정치 세력과 소상공인 세력과의 통합 노력 끝에 이루어진 중도 정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그 정당명과 같이 민생을 총선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생당의 공약은 정치 노동 분야의 공약에 선순위 배치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정치 분야 중에서는 개헌이 포함되어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영상을 끝으로 저희 유권자 프로젝트의 영상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여서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512조 원에 달합니다. 이 512조 원을 유권자의 수로 나누면 4,7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표를 행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4,700만 원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